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좀 뒤에서 해주세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밤 늦도록 이어지는 평화로운 밤, 저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중이었어요. 잠들지 못하는 이유요? 제 엉덩이가 심하게 울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 전 재활치료실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좀 뒤에서 해주세요. 그 황당함 속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스크롤 내리기 전에 황혼연 애사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박진은 34살의 스포츠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예요. 결혼 5년 차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 착실한 남편까지 겉보기엔 완벽한 삶이지만 저에겐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남편과의 잠자리가 너무나 시시하다는 것, 매번 형식적인 관계, 만족이란 걸 느껴본 지 오래였죠. 제 몸은 점점 메말라가는 사막 같았어요. 촉촉하게 적셔줄 담비가 필요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남자를 재활치료실에서 만났어요. 격투기 경기 중 부상으로 찾아온 그는 덩치 큰 격투기 선수였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는 야수 같았죠. 그의 트레이닝 반바지 사이로 언뜻 보이는 탄탄한 허벅지 근육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치료 테이블에 누워있던 그가 저를 부르더군요. 선생님, 나 좀 뒤에서 해줘.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해주세요.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갈비뼈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 강렬했어요. 분명히 아픈 건데 왜 제 몸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순식간에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어요. 환자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떨렸어요. 그의 눈빛은 피식 웃는 듯 했어요. 치료,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선생님밖에 없어. 그의 거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한 지 벌써 8년째예요. 대구에 있는 스포츠 재활 전문 병원, 주로 운동선수들이나 사고로 다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죠.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아픈 사람들이 제 손을 거쳐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랐어요. 수성구 아파트 14층, 깔끔하게 정돈된 우리 집은 언제나 고요했어요. 남편 박민수는 영어학원 강사예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죠. 결혼 5년 동안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저한테 함부로 한 적도 없어요.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착하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요. 특히 밤에는 더 그랬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8시 남편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지은아, 나왔어. 오늘 중학생 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진짜 힘들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고생 많았네. 저녁은 먹었어? 응, 학원 앞에서 김밥 먹고 왔어. 그리고는 침묵이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대화라고 할 것도 없는 일상적인 인사만 오갈 뿐이었죠. 밤 11시쯤 남편이 먼저 침대에 들어갔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34살,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침대에 누우니 남편이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불 꺼. 네. 불을 끄자 어둠이 방을 감쌌어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전부인가?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미건조한 건가? 가끔 남편이 저를 안을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어요. 전의도 없이 대충 시작해서 5분도 안 되어 끝나죠. 남편은 만족한 듯 돌아눕고 저는 허전한 마음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느낀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의무를 수행한 것 같은 느낌뿐이었죠. 저는 제 몸을 만져봤어요. 34살, 아직 젊은 여자의 몸인데 왜 이렇게 메말라가는 느낌일까요? 촉촉하게 젖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진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저를 제대로 만족시켜 준 적이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죠. 학원은 아침 일찍 시작하거든요.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수성구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렇게 많은 집에 저처럼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될까? 병원에 도착하니 오전 9시였어요. 오늘도 예약 환자가 가득했죠. 허리 디스크 환자, 무릎 인대 파열 환자, 어깨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환자는 50대 남자분이었어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이죠. 전기 치료와 도수 치료를 병행했어요. 두 번째 환자는 20대 대학생이었어요. 축구하다가 발목을 삐었다고 하더군요. 테이핑을 해드리고 운동법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루 종일 환자를 봤어요.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일했죠. 오후 5시쯤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나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동료 치료사 선미가 다가왔어요. 지은아, 오늘 야근할 거야? 응급 환자 들어올 수도 있다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려고. 남편이 일찍 온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오늘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냥 집에 가기 싫었어요. 빈집에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나았죠. 집에 도착하니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주인공 커플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뜨거운 키스, 격렬한 포옹, 서로를 갈구하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뜨겁게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 나를 진짜 여자로 보고 원해주길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밤 9시 남편이 돌아왔어요. 학원 회식이 있었다며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기 싫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계속 이럴까? 이대로 늙어가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남자가 나타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오전 8시 30분 치료실에 도착하니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 선생님, 새 환자 등록됐어요. 격투기 선수래요. 경기 중에 갈비뼈 다쳤대요. 격투기 선수? 저희 병원에 운동선수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격투기 선수는 처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몇 시 예약이죠? 10시요. 지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10시까지 2시간 정도 남았네요. 저는 치료실을 정리하고 환자 차트를 확인했어요. 환자 이름은 강태준, 38살, 직업은 프로 MMA 격투기 선수, 진단명은 갈비뼈 골절, 경기 중 상대의 킥을 받아 갈비뼈 3개가 금이 갔다고 적혀 있었어요. 10시가 되자 치료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죠.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어깨가 문을 가득 채울 만큼 넓었어요. 검은색 트레이닝 반바지에 회색 탱크톱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 사이로 드러난 근육이 정말 대단했어요.
팔뚝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어깨와 가슴 근육은 마치 조각상 같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허벅지였어요.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근육이 마치 통나무처럼 굵고 단단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강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거칠고 남성적인 목소리였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은 치료사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 남자, 뭔가 달랐어요. 병원에서 수많은 남자 환자를 봤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죠. 강태준은 치료 테이블에 올라갔어요. 탱크톱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복근이 6개가 아니라 8개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경기 중에 다치셨다고요? 차트를 보니 갈비뼈 골절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상대 놈이 하이킥을 날렸는데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갈비뼈 3개에 금이 갔대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에는 고통이 어려 있었어요. 많이 아프시죠?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처음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저는 그의 옆구리를 살펴봤어요. 탱크톱을 걷어 올리자 갈비뼈 부위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죠.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봤는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피부가 뜨거웠거든요. 마치 불덩이를 만지는 것 같았죠. 여기 눌러볼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강태준이 신음을 냈어요. 낮고 굵은 신음소리가 제 귓가에 와 닿았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갈비뼈 골절은 시간이 약이에요. 최소 6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동안 전기 치료랑 도수 치료를 병행할 거예요. 6주요? 그럼 다음 경기 못 나가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몸이 먼저예요. 무리하시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기치료 패드를 준비했어요. 이걸 붙이려면 옷을 좀 더 걷어 올리셔야 해요. 괜찮으시죠? 네, 편하게 하세요. 강태준은 탱크톱을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의 상체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넓은 어깨, 두툼한 가슴 근육, 선명한 복근, 그리고 허리로 내려가는 V라인까지.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남자의 몸을 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근육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기 패드를 그의 갈비뼈 부위에 붙였어요. 손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흘렀죠. 이게 뭘까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전기 자극이 시작됐어요. 강태준은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죠. 저는 그의 얼굴을 훔쳐봤어요. 거친 인상이지만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 굵은 목, 그리고 턱선까지 남자다운 얼굴이었죠. 그때 강태준이 눈을 떴어요. 제가 그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들킨 거예요. 선생님, 뭐 묻었어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치료가 잘 되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죠.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네, 손가락에 반지 끼고 계시잖아요. 결혼 반지. 저는 자동으로 왼손을 봤어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네.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그렇구나. 남편분 좋으시겠어요. 예쁜 아내 두고.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 좋겠다고요? 전혀 좋지 않은데. 저를 제대로 만족시켜 준 적도 없는데.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전기 치료가 끝나고 저는 패드를 떼어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태준은 탱크톱을 다시 입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치료실을 나가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 봐요. 그리고 또 그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게 뭐지? 이 느낌은 뭐지? 저는 제 얼굴을 만져봤어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강태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탄탄한 근육, 굵은 목소리, 그리고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 남편이 옆에 누워 있었지만 저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제 안에 뭔가를 깨운 것 같았거든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욕망 같은 것을요. 강태준의 치료는 매일 계속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정확히 10시에 병원에 나타났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강태준은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환자분, 오늘 많이 아프세요? 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옆으로 누우면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치료 테이블에 올라갔어요. 저는 평소처럼 전기 패드를 준비했죠. 탱크톱을 벗어주세요. 전기 치료할게요. 강태준은 옷을 벗었어요. 사흘 동안 매일 봤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패드를 붙이기 위해 그의 옆구리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강태준이 신음을 냈죠. 많이 아프세요? 죄송해요. 최대한 조심할게요. 아니에요. 선생님 손은 부드러운데 갈비뼈가 예민해서 그래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패드를 붙였어요. 손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흘렀죠. 사흘째인데도 여전히 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았죠. 전기 치료가 끝나고 저는 패드를 떼어냈어요. 이제 도수 치료 들어갈게요. 옆으로 누워주세요. 그런데 강태준이 난색을 표했어요. 선생님, 옆으로 누우면 너무 아파요. 갈비뼈가 바닥에 닿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수 치료는 해야 하는데. 강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저 좀 뒤에서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뒤에서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설마. 제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렸어요. 뒤에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네, 엎드려 있을게요. 그럼 갈비뼈가 바닥에 안 닿잖아요. 선생님이 뒤에서 치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옆으로 눕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치료하자는 거였죠. 제가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반응해 버렸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죠. 환자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강태준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죠. 선생님,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했나요? 그냥 엎드려서 치료받고 싶다는 건데.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럼 엎드려 주세요. 저는 황급히 말을 바꿨어요. 강태준은 천천히 엎드렸어요. 넓은 등판이 제 앞에 펼쳐졌죠. 탄탄한 등 근육, 굵은 척추를 따라 흐르는 선, 그리고 허리로 내려가는 V라인까지. 저는 떨리는 손을 등에 올렸어요. 뜨거운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지금부터 근막 이완 치료할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그의 등을 천천히 눌러 내려갔어요. 갈비뼈 주변 근육이 많이 뭉쳐 있었죠. 손으로 꾹꾹 눌러주니 강태준이 낮은 신음을 냈어요. 그의 신음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죠. 이건 단순히 치료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제 손이 그의 허리까지 내려갔어요. 운동복 반바지에 허리밴드가 만져졌죠. 그 아래로는 단단한 엉덩이 근육이 느껴졌어요. 저는 거기서 멈췄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치료 영역이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풀렸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태준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죠.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생님, 아까 제 말 듣고 얼굴 빨개졌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뒤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요. 선생님 얼굴이 확 빨개지는 거 다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들킨 거예요. 제가 오해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상상을 했다는 걸요. 선생님,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요?
강태준의 직선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해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치료사고 환자분은 환자예요. 정말요? 그럼 왜 나 볼 때마다 떨어요? 왜 손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사흘 동안 그를 치료하면서 제 손은 계속 떨렸죠. 그걸 다 들킨 거예요. 저는 결혼했어요. 알아요. 반지 보였어요. 그런데 행복해 보이진 않던데요. 뭐라고요? 선생님 표정 보면 알아요. 뭔가 허전한 표정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람 같다고나 할까? 강태준의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허전한지를요. 환자분, 그만 나가주세요. 오늘 치료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수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강태준이 일어서며 제 귀에 속삭였어요. 나 내일도 올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올 거예요. 선생님이 날 원할 때까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치료실을 나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가빠졌어요. 이게 뭐지? 이 느낌은 대체 뭐지? 저는 제 얼굴을 만져봤어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강태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선생님이 날 원할 때까지 나를 원한다고? 맞아요. 저는 그를 원하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그의 몸을 만지면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면 안 돼. 나는 결혼한 여자야. 남편이 있어.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어요. 남편이 옆에 누워 있는데도 저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죠. 강태준의 탄탄한 몸, 굵은 목소리, 그리고 저를 꿰뚫어 보던 그 눈빛.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선을 넘고 싶어 하고 있었으니까요. 강태준의 치료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그를 매일 만났죠. 치료는 점점 더 익숙해졌지만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가 치료실에 들어올 때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그의 몸을 만질 때마다 손은 떨렸죠. 그날은 제가 야간 당직을 서는 날이었어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병원에 남아 있어야 했죠. 응급 환자가 오면 치료해야 하니까요. 저녁 8시쯤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 선생님, 강태준 환자분이 추가 치료받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오셔도 되냐고요. 강태준이요? 지금요? 네, 갈비뼈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데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야간에 둘만 있는 치료실, 위험할 것 같았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10분 후 강태준이 치료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더 강렬했거든요. 선생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 누우세요. 강태준은 치료 테이블에 올라갔어요. 탱크톱을 벗자 익숙한 그의 상체가 드러났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야간 치료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의 몸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근육의 명암, 피부의 질감, 그리고 땀에 젖은 가슴까지. 저는 전기 패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죠. 오늘따라 그 느낌이 더 강했어요. 선생님, 손 또 떨리네요. 강태준이 말했어요.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냥 추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치료실은 따뜻했고 제 손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죠. 추워서요? 선생님 얼굴은 빨개졌는데요. 그가 피식 웃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패드를 계속 붙였죠. 전기 치료가 시작됐어요. 저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에게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갔죠.
강태준은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의 얼굴을 훔쳐봤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죠. 거칠지만 남자다운 얼굴. 그리고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넓은 어깨, 두툼한 가슴, 복근, 그리고 제 눈이 멈춘 곳은 그의 반바지였어요. 얇은 트레이닝 반바지 사이로 뭔가가 보였거든요. 아니, 보인다기보다는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반바지가 묘하게 볼록했어요. 저는 시선을 돌리려고 했지만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갔죠. 그게 얼마나 클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것은 솔직히 작은 편이에요.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죠. 하지만 강태준은 그의 체격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분명 클 거예요. 전기 치료가 끝났어요. 저는 패드를 떼어내기 위해 다가갔죠. 그런데 패드를 떼어내던 중 실수로 제 손이 그의 하복부에 닿았어요. 순간 강태준의 몸이 움찔했어요.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제가 황급히 사과했죠.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 네, 지금 치료실에 우리밖에 없죠? 강태준의 질문에 제 심장이 쿵했어요. 네, 그렇죠.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했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뜨거운 손이었어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한테 관심 있죠?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의 힘이 너무 셌어요. 환자분, 손 놓아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원하는데. 원한다고요? 제가 언제? 거짓말하지 마요. 선생님 눈빛 보면 알아요. 나를 보는 눈이 환자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에요. 강태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그를 환자가 아닌 남자로 보고 있었죠. 선생님, 남편한테 만족해요? 뭐라고요? 남편이 선생님을 제대로 만족시켜줘요? 잠자리에서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무슨 그런 질문을 대답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선생님 표정 보니까 전혀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강태준은 치료 테이블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죠.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곧 벽에 등이 닿았어요. 선생님, 나한테 한번 맡겨봐요. 내가 제대로 만족시켜 줄게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저는 결혼한 여자고 당신은 환자예요. 우리는 안 돼요. 제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결혼했다고 욕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여자예요. 제대로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의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맞아요. 저도 여자예요. 제대로 사랑받고 싶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강태준이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죠. 그의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 선생님, 나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내 몸 만지면서 느낀 거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죠. 솔직해져요. 나도 선생님 원해요. 2주 동안 매일 치료받으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선생님 손길 느낄 때마다 참기 힘들었다고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은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도 나를 원했다고? 환자분,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태준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 환자 치료사 아니잖아요. 바로 그 순간 치료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아, 아직 있어? 동료 치료사 선미의 목소리였어요. 저와 강태준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죠. 선미가 치료실로 들어왔어요. 아, 환자 보고 있었구나. 야간에 환자 오면 힘들지? 응, 괜찮아.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선미는 금방 나갔고 치료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죠. 저는 강태준을 쳐다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돌아가세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강태준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네, 나 계속 올 거예요. 선생님이 마음 열 때까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치료실을 나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조금만 더 있었으면 키스했을지도 몰라. 아니, 키스 이상의 일이 벌어졌을지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원하다니.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어요. 이미 강태준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당직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목소리가, 뜨거운 숨소리가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그의 반바지 사이로 보였던 그것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반응하고 있었어요. 아래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젖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 느낌이 싫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욕망이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강태준의 치료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어요. 갈비뼈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죠. 치료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저를 보러 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야간 치료실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환자와 치료사가 아니었죠. 서로를 의식하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강태준의 마지막 치료 시간이었죠. 선생님, 오늘로 공식 치료는 마지막이에요. 갈비뼈 많이 좋아졌거든요. 강태준이 치료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마지막이라니, 이제 그를 볼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런데 선생님, 네, 공식 치료는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있잖아요. 강태준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환자분,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왜요? 우리 둘 다 원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치료가 끝나고 강태준이 나간 후 저는 재활기구 창고로 갔어요. 새로 들어온 장비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창고는 치료실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운동기구들과 치료 도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저는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리니 강태준이 서 있었어요. 환자분, 왜 여기? 선생님, 우리 얘기 좀 해요. 강태준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았어요. 좁은 공간에 우리 둘만 남았죠. 무슨 얘기요?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곧 선반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선생님, 나한테 관심 있죠? 그 질문 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의 치료사일 뿐이에요. 거짓말. 강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우리 사이 거리가 거의 없어졌죠. 선생님 손 떨리는 거 다 느껴져요. 나 볼 때마다 얼굴 빨개지는 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야간 치료실에서 선생님 눈빛도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환자분, 비켜주세요. 나가야 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이 선반 양쪽을 짚으며 저를 가뒀죠. 선생님, 솔직해져요. 나도 선생님 원해요. 3주 동안 매일 선생님 생각했어요. 선생님 손길 느낄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죠. 저는 결혼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남편이 선생님 제대로 만족시켜줘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대답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눈빛 보면 알아요. 목마른 눈이에요. 강태준의 손이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나한테 한번 맡겨봐요. 내가 제대로 만족시켜 줄게요. 환자분,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태준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 환자 치료사 아니잖아요. 그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거의 닿을 듯 했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가빠졌어요. 키스하면 안 돼.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원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어디 있어? 동료 치료사 선미의 목소리였어요. 저와 강태준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죠. 저는 황급히 창고 문을 열었어요. 선미가 복도에서 저를 찾고 있었죠. 여기 있었구나. 뭐해? 장비 정리하고 있었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이따 봐. 원장님이 회의한대. 선미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창고 안을 돌아봤어요. 강태준이 선반 뒤에 숨어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둘 다 알고 있었죠. 환자분, 나가주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태준은 천천히 창고를 나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봤죠. 선생님, 나 포기 안 해요. 선생님도 날 원하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저는 한동안 창고 안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죠. 방금 정말 위험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키스했을 거예요. 아니, 키스 이상의 일이 벌어졌을지도.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강태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창고에서의 그 순간 거의 닿을 듯했던 그의 입술, 뜨거웠던 숨결.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이렇게 원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아래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이렇게 젖지 않는데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죠. 강태준이 제 안에 뭔가를 깨워버렸으니까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욕망을요.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 출근하니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 선생님, 강태준 환자분한테 온 게 있는데요. 뭔데요? 봉투요. 선생님 앞으로 왔어요. 저는 데스크로 내려가 봉투를 받았어요. 하얀 봉투였죠. 뜯어보니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선생님, 공식 치료는 끝났지만 전 아직 아파요. 선생님 손길이 필요해요. 제 체육관으로 와주세요. 주소는 아래에 적었어요. 밤 9시 이후면 아무도 없어요. 기다릴게요. 태준. 쪽지 아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작은 체육관이었죠.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치료실로 올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가야 하나?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환자 차트 정리하고 늦게 들어갈게. 그래, 알았어. 저녁은 병원 식당에서 먹을게. 남편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죠. 밤 8시 40분, 저는 병원을 나와 차를 몰았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니 20분 거리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가는 거야?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핸들을 잡고 있었고 차는 체육관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밤 9시 5분 체육관에 도착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죠. 간판에는 태준 격투기 체육관이라고 적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 샌드백과 링이 보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체육관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죠.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문이 열렸어요. 강태준이 서 있었죠. 왔네요. 기다렸어요.
그는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에 회색 탱크톱을 입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들어와요. 강태준이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죠.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샌드백, 링, 웨이트 기구들만 있었죠. 고무 매트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남자다운 냄새였죠. 여기가 제 체육관이에요. 낮에는 회원들 가르치고 밤에는 혼자 운동해요. 강태준이 설명했어요. 저는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한 체육관이었죠. 저기 링 위에서 경기도 하시나요? 네, 가끔 스파링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 네, 여기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강태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했죠. 환자분, 태준이라고 했잖아요. 태준 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왔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한테 뭘 원해요? 저는 그냥, 제가 더듬거렸어요. 강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선생님, 나한테 만족하고 싶죠? 남편한테 못 느끼는 거 나한테 느끼고 싶죠? 그의 직설적인 말에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죠. 맞았으니까요. 저는 만족하고 싶었어요. 진짜 여자로 느껴지고 싶었어요. 강태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뜨거운 손이었죠. 선생님, 나 제대로 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대답했어요. 저 임신하면 안 돼요. 남편이 눈치챌 거예요. 강태준이 피식 웃었어요. 그럼 방법이 있죠. 뒤로 할까요? 뒤로요? 네, 뒤로 하면 임신 안 하잖아요. 제가 크긴 한데 선생님이 준비만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뒤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해요. 그러면 멈출게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었죠. 근데 선생님, 네, 준비해 왔어요? 준비요? 뒤로 하려면 깨끗하게 비워야 하잖아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그럼 지금 준비해요. 여기 샤워실 있어요.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강태준이 제 손을 잡고 샤워실로 데려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샤워실이었죠. 선반 위에는 관장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준비하고 나와요. 천천히 해도 돼요. 나 밖에서 기다릴게요. 강태준이 나가고 샤워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거울을 봤죠. 빨갛게 달아오른 제 얼굴이 보였어요. 나 지금 정말 이러는 거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러 와서 이런 준비를 하다니.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장 도구를 집었어요. 물리치료사라서 사용법은 알고 있었죠.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을 채우고 조심스럽게 주입했죠. 배가 묵직해지면서 속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 앉아 비워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했죠. 그리고 샤워를 했어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었죠. 비누칠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서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몸이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준비를 마치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불만족스러운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갈구하는 여자의 눈빛이었죠. 심호흡을 하고 샤워실 문을 열었어요. 강태준이 링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 다 했어요? 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태준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선생님 무서워요? 조금.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선생님 편하게 해줄게요. 그의 부드러운 말에 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는 저를 매트가 깔린 공간으로 데려갔죠. 여기 누워요. 강태준이 매트를 가리켰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매트에 앉았죠.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네,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강태준이 제 옆에 앉았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체취가 느껴졌죠. 땀 냄새와 남자 냄새가 섞인 강렬한 향이었어요. 선생님, 긴장 풀어요. 나 천천히 할게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뜨거운 손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강태준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내려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몸이 그의 손길에 반응했죠. 소름이 돋으면서 동시에 열기가 퍼졌어요. 선생님, 키스해도 돼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눈을 떴어요.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죠. 네. 제가 대답하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하지만 곧 깊어졌죠. 그의 혀가 제 입 안으로 들어왔고 저도 응답했어요. 남편과의 키스는 항상 형식적이었어요. 의무처럼 하는 키스. 하지만 강태준과의 키스는 달랐어요. 뜨겁고 격렬했죠. 서로를 갈구하는 키스였어요. 한참을 키스하고 나서 우리는 떨어졌어요. 숨이 가빴죠. 선생님, 옷 벗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준이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고 치마를 내렸죠. 곧 저는 속옷만 남은 상태가 됐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흥분됐어요. 다른 남자 앞에서 이렇게 벗은 건 결혼 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예쁘네요. 강태준이 제 몸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저는 팔로 가슴을 가렸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완벽한데. 그도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탱크톱을 벗자 익숙한 그의 상체가 드러났죠. 넓은 어깨, 두툼한 가슴, 선명한 복근. 병원에서 볼 때도 대단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트레이닝 바지를 내렸을 때 저는 숨을 삼켰어요. 검은색 속옷 사이로 거대한 형체가 드러났죠. 이미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크기가 정말 컸어요. 남편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됐죠. 저런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선생님 무서워요? 강태준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어요. 너무 큰 것 같아요. 저한테 들어갈까요? 걱정 마요.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준비 잘했잖아요. 젤도 충분히 바를 거고. 그가 선반에서 큰 튜브를 꺼냈어요. 러브젤이었죠. 선생님, 이제 자세 잡을게요. 엎드려 줄래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매트에 엎드렸어요. 강태준이 제 엉덩이를 들어 올렸죠. 무릎은 바닥에 닿고 가슴은 매트에 붙은 자세. 일명 고양이 자세였어요. 선생님 힘 빼요. 긴장하면 더 아파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을 풀려고 애썼죠. 강태준이 젤을 손에 덜었어요. 차가운 젤이 제 엉덩이 사이에 닿았죠.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차가운 감촉이 예민한 부분을 자극했거든요. 지금부터 넓힐게요. 처음엔 손가락 하나만.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이물감이 느껴졌죠. 불편했지만 아프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어때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하나 더. 두 번째 손가락이 들어왔어요. 조금 더 꽉 찬 느낌이었죠. 강태준이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안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안팎으로 움직이고 돌리고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지는 걸 넘어서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제가 신음을 냈어요. 선생님, 기분 좋아요? 네. 이상하게. 좋아요. 그럼 하나 더 넣을게요. 세 번째 손가락이 들어왔을 때 저는 매트를 움켜쥐었어요. 꽉 찬 느낌이었죠. 하지만 고통보다는 쾌감이 더 컸어요.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강태준이 손가락을 깊숙이 넣고 빼고를 반복했죠. 제 몸이 그의 리듬에 맞춰 흔들렸어요. 선생님, 준비 다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완전히 풀렸어요. 이제 진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정말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고 싶어요. 태준 씨 거 받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어요. 강태준이 낮게 신음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나 참기 힘든데. 그가 속옷을 완전히 벗었어요. 뒤돌아보니 그의 것이 완전히 드러나 있었죠. 정말 컸어요. 굵고 길고 단단했어요. 끝부분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걸 받아들인다고? 정말 가능할까?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강태준이 자신의 것에 젤을 듬뿍 발랐어요. 미끌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제 뒤에 무릎을 꿇었어요. 뜨거운 그것이 제 엉덩이 사이에 닿았죠. 선생님, 들어갈게요. 아프면 바로 말해요. 네. 저는 눈을 꽉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거대한 머리 부분이 제 좁은 입구를 밀어붙이고 있었죠. 아파요. 너무 커요. 저는 매트를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선생님, 힘 빼요. 긴장하면 더 안 들어가요. 강태준이 허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을 풀려고 애썼죠. 그리고 조금씩 힘을 뺐어요. 좋아요. 이제 들어가네요. 그의 것이 조금씩 밀고 들어왔어요. 입구가 늘어나는 느낌이었죠.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이물감이 밀려왔어요.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선생님, 조금만 참아요. 머리만 들어가면 나아질 거예요. 강태준이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툭 하는 느낌과 함께 머리 부분이 완전히 들어갔죠. 저는 크게 신음했어요. 입구가 그의 것을 물고 있는 느낌이었죠. 선생님, 머리 들어갔어요. 이제 천천히 깊이 넣을게요. 그는 잠시 멈췄어요. 제가 적응할 시간을 준 거죠. 고통이 조금 가라앉자 다른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꽉 찬 느낌, 채워지는 느낌. 이제 더 넣을게요. 강태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더 깊이 밀고 들어왔죠. 제 안이 그의 것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깊어요. 너무 깊이 들어와요. 선생님, 절반도 안 들어갔어요. 조금만 더. 절반도 안 됐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가득 찬 것 같은데. 강태준이 계속 밀어붙였어요. 더 깊이, 더 깊이. 제 안쪽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죠. 신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고통과 쾌감이 뒤섞여 있었죠. 선생님, 다 들어갔어요. 제 거 전부 받았어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흥분한 것 같았죠. 저는 숨을 헐떡였어요. 너무 꽉 찼어요. 뱃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죠. 남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남편의 작은 것으로는 평생 느껴볼 수 없는 충만감이었어요. 선생님, 움직여도 돼요? 네. 천천히요. 강태준이 천천히 빼기 시작했어요. 안이 쓸려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다시 밀고 들어왔어요. 신음이 나왔어요. 그가 천천히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빼고 밀고, 빼고 밀고. 처음엔 천천히였지만 점점 빨라졌죠. 좋아요. 제 신음이 커졌어요. 고통은 이미 사라졌고 쾌감만 남았죠. 선생님, 여기 완전 명기예요. 꽉 물어서 미칠 것 같아요. 강태준의 목소리도 거칠어졌어요. 그가 속도를 높였죠. 매트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신음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태준 씨, 더 깊이요. 저는 본능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밀었어요. 더 깊이 받고 싶었거든요. 좋아. 선생님이 원한다면. 강태준이 제 허리를 잡고 더욱 깊숙이 밀어붙였어요. 저는 매트를 움켜쥐며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냈어요.
그의 것이 제 안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죠. 선생님, 남편 거는 어때요? 이것보다 작죠? 강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네, 훨씬 작아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럼 누가 더 좋아요? 태준 씨요. 태준 씨 거가 훨씬 좋아요. 제 솔직한 대답에 강태준이 으르렁거렸어요. 좋아. 그럼 제대로 박아줄게. 그는 속도를 더욱 높였어요. 강하게, 깊게, 빠르게. 제 몸이 앞뒤로 흔들렸죠. 저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섹스구나. 남편과의 그 시시한 관계는 섹스도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였죠. 선생님, 나 곧 쌀 것 같아요. 어디에 싸면 돼요? 안에요. 안에 싸도 돼요. 여기는 임신 안 하잖아요. 제 말에 강태준이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몇 번의 깊은 박치기 후에 그가 제일 깊은 곳에 꽂힌 채 멈췄죠. 뜨거운 액체가 제 안 깊숙한 곳에 쏟아졌어요. 펄떡펄떡 뛰는 그의 것이 느껴졌죠. 저도 함께 절정에 도달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정신이 하얗게 변했죠. 남편과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절정이었어요. 한참 후 강태준이 천천히 빠져나왔어요. 후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거대한 것이 빠져나오자 저는 힘이 풀려 매트에 쓰러졌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선생님 괜찮아요? 강태준이 제 옆에 누우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필요가 없었죠. 나도요. 선생님 안 진짜 좋았어요. 꽉 물어주고 우리는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땀범벅이 된 몸이 서로 닿아 있었죠.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강태준이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한테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방금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제가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강태준이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품이었죠.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나는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체육관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아는 채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엉덩이가 아팠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죠. 오늘 밤 일을 후회할 수 없었어요.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성실한 물리치료사, 밤에는 강태준의 여자. 이중생활이 시작된 거죠. 일주일에 2~3번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체육관으로 갔어요. 야근, 회식, 동료 생일 파티, 온갖 핑계를 댔죠.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착실한 아내라고 믿었으니까요. 체육관에 갈 때마다 저는 집에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학원에 간 오후 시간, 저는 화장실에서 관장을 했죠. 이제는 익숙해진 과정이었어요. 깨끗하게 비우고 씻어내는 일.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강태준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으니까요. 체육관에 도착하면 강태준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땀 흘리며 샌드백을 치거나 웨이트를 하고 있었죠. 왔어? 그가 미소 지으며 반겨줬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매트 위에서, 샤워실에서, 때로는 링 위에서도. 장소는 달랐지만 방식은 같았어요. 언제나 뒤로. 저는 그 꽉 찬 느낌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어요. 강태준의 거대한 것이 제 안을 채울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꼈죠. 어느 날 밤 강태준이 제안했어요. 선생님, 우리 집 가보고 싶지 않아요?
집이요? 네. 계속 체육관에서만 하기엔 불편하잖아요. 내 집에 오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체육관은 그래도 중립지대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집에 간다는 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선생님도 남편 없을 때 집에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했어요. 우리 집에요? 네. 선생님 침대에서 하고 싶어요. 남편 잠던 그 침대에서 그의 음탕한 제안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죠. 오히려 흥분됐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남편이 학원 워크숍으로 1박 2일을 간다고 했죠.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강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밤에 우리 집으로 올래요? 남편 없어요. 답장은 금방 왔죠. 좋아요. 주소 보내줘요. 토요일 저녁 남편이 출발한 후 저는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침대 시트를 새로 갈고 방 정리를 했죠. 그리고 욕실을 준비했어요. 관장 도구와 재를 챙겨놓고 밤 8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강태준이 보였죠. 문을 열자 그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서 있었어요. 왔어요. 들어와요. 강태준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체육관에서 볼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좀 더 편안하고 일상적인 모습? 여기가 선생님 집이구나. 깔끔하네. 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는 긴장됐어요. 남편과 제가 사는 공간에 다른 남자를 들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침대 어디 있어요? 강태준이 물었어요. 저기, 안방이에요. 가봐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준이 안방으로 걸어갔고 저도 따라갔죠. 침대를 보며 그가 피식 웃었어요. 여기서 남편이랑 자요? 네. 오늘 밤은 나랑 자는 거네. 그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죠. 맞았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준비는 했어요? 네. 욕실에서 할게요. 저는 욕실로 들어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관장을 하고 깨끗하게 씻었죠. 거울을 보니 흥분으로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나오니 강태준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이미 옷을 벗은 상태였죠. 탄탄한 몸이 침실 조명 아래 드러나 있었어요. 선생님, 이리 와요.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강태준이 저를 침대 위로 끌어당겼죠. 오늘은 남편 침대를 내 냄새로 채울 거예요. 그의 거친 속삭임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작했죠. 남편과 제가 매일 밤 등을 돌리고 자던 그 침대 위에서 남편이 한 번도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그 침대 위에서 강태준은 저를 완전히 만족시켰어요. 여러 번, 여러 자세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저의 신음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죠.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남편과 제 모습.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새벽 4시쯤 우리는 지쳐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땀에 젖은 시트, 흐트러진 이불. 침실은 완전히 엉망이었죠. 선생님, 행복해요? 강태준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남편한테는? 남편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 일요일 오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지은아, 나왔어. 워크숍 완전 힘들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았어요. 어젯밤 그 소파에서 강태준이 저를 안았던 곳이었죠. 주말 동안 뭐 했어? 그냥 쉬었어. 집에서. 저는 담담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했어요.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계속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강태준이 주는 그 꽉 찬 느낌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으니까요. 남편의 작은 것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충만감.
그것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죠. 이 이중 생활을 계속할 거예요. 강태준을 만나는 밤들을 계속 가질 거예요. 그게 저를 여자로 느끼게 해주니까요. 살아있게 해주니까요. 혹시 당신도 저처럼 메마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설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은밀한 고민을 나눠주세요. 황혼연 애사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요.